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셨나요? 알람 소리. 눈 뜨자마자 화장실. 벌떡 일어나서 휘청 어지럽지만 참고 변기에 앉아서 힘주고 일어서면서 또 어지럽고 딱 제 얘기 같으시죠?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서울 강남 소재 대학병원에서 23년째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56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로서, 그리고 지금은 두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6시 20분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73세 남한 뇌경색 의심 환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응급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환자분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고요? 3년 전 똑같이 쓰러지셨던 저희 아버지 모습이 오버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경색.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어르신 분들, 혹시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뻐근하고, 손발이 저리고, 가끔 어지럽고, 화장실 갔다 오면 숨이 차고, 원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챕터 1 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겨울 12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당직실에서 가수면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7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119를 먼저 부르세요. 제가 지금 응급실로 갑니다. 아버지는 71세셨습니다. 평생 정말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 한 번도 안 피우셨습니다. 술 1년에 명절 때 한 잔 하실까 말까? 매일 아침 6시면 운동 나가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 계셨습니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뇌 CT 오더를 냈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왼쪽 중대 뇌동맥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증상 시작 후 53분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었어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뭔가 신호가 있었을 텐데 내가 의사면서도 왜 미리 못 봤을까? 병실에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침에 평소와 다른 게 있으셨어요? 아버지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유난히 추웠거든. 평소처럼 5시 반에 눈 떴는데 화장실이 급하더라고. 벌떡 일어났지. 일어서자마자 좀 어지러웠는데 뭐 원래 그러려니 했지. 화장실 가서 변 보는데 힘을 좀 줬나 봐.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년 넘게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하나가 뇌경색의 방아쇠였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왜 아침에 뇌경색이 많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국내외 논문 300편 넘게 읽었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예방의학 전문가들 논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3년간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분이 7,247명입니다. 정확히 세어봤습니다. 그중 83%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들 갑자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였습니다. 셋째, 증상 오기 전까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꿨습니다. 68세이신 박순래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지난 5월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휠체어에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다 하셨는데 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박순래님은 평생 건강하셨답니다. 자식 셋 다 키우시고 손주 5 돌보시고 매일 아침 시장도 가시고 주변에서 박 씨가 제일 팔팔해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갔다 오시는데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렸답니다. 선생님, 저는요. 혈압도 정상이었어요. 당뇨도 없었어요. 콜레스테롤도 괜찮았는데 왜 저한테? 차트를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혈압 118/78, 혈당 93, 콜레스테롤 정상. 하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시장 가야죠. 일어나자마자 장바구니 들고 나가요. 물은요? 물은 나중에 집 와서 마시죠. 뭐? 그게 20년 습관이셨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물 한 모금 없이. 74세이신 김태수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대학 동창이십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사셨어요. 담배 안 피우시고 술 안 드시고 매일 새벽 등산. 주변에서 김 선생은 100살은 사시겠어 할 정도였죠. 작년 12월 초 평소처럼 등산 나가시려고 일어나셨답니다. 현관에서 등산화 신으려는데 오른쪽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고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알아채시고 119를 부르셔서 큰 후유증은 피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김 선생님, 그날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니, 등산 가려고 그냥 일어났지. 물? 등산 가서 마시려고 했는데 등산 가서 물 마시려고. 집에서는 한 모금도 안 드신 겁니다. 71세이신 정미경님 사례입니다. 이분 케이스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남편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데 아들, 딸이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더 건강관리 열심히 하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드님한테 전화하셨대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급히 친척분께 연락이 갔고 그분이 달려가 보니 침대에 누워 계셨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시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혼자 집에서 말도 안 통하고 몸도 안 움직이고. 응급실 도착이 증상 시작 5시간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오른쪽을 전혀 못 쓰십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모두들 아침 습관이 비슷했습니다. 알람 울리면 벌떡 일어나기. 물 한 모금 없이 바로 움직이기. 화장실 급하게 가기. 찬물로 세수하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았어. 네, 60대까지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버텨줬으니까요. 하지만 혈관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챕터 3, 제가 아버지께 드린 5가지 처방입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던 날 저는 특별한 걸 드렸습니다. 약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였어요. 아버지, 이거요. 약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대로만 해주세요. 약속하세요.
거기엔 5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면 30초 심호흡하세요. 알람 울려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만 뜨세요. 그리고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1, 2, 3, 4.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1, 2, 3, 4, 5, 6. 딱 3번만 하세요. 30초면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30초가 혈관을 깨웁니다. 우리 몸은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잠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합니다. 모든 게 느리고 편안하죠. 그런데 알람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확 올라가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와 천천히 일어날 때의 혈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룹 혈압이 평균 35 상승하고 천천히 일어난 그룹 혈압이 평균 12 상승합니다. 3배 차이입니다. 30초 심호흡은 이 전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누워서 미지근한 물 200ml 마시세요.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으세요. 거기에 보온병을 준비해 두세요. 눈 뜨고 심호흡 끝나면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물을 마시세요. 한 모금, 천천히, 3, 4분에 걸쳐서요.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밤새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약 400에서 500ml가 빠져나가요. 그 결과 아침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아침 혈액의 점도 끈적한 정도를 측정했더니 평소보다 27% 높았답니다. 물 한 잔이 이걸 바꿉니다. 물을 마신 후 25에서 30분이 지나면 혈액 점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끈적하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식도와 위 주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전신 혈관도 수축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36에서 40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누워서 3분 스트레칭 하세요. 물 마시고 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이렇게 해보세요. 1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온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3번 반복하시고 이 발목을 천천히 돌리세요.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하세요. 3.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것을 10번 하세요. 4. 목을 아주 천천히 좌우로 돌리세요. 오른쪽 3번, 왼쪽 3번. 한 번 도는데 5초씩 돌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딱 3분이면 끝나요. 이 간단한 동작들이 뭘 하는 걸까요? 밤새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목 돌리기가 중요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 2개가 목을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80%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경동맥 혈류가 개선됩니다. 네 번째,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절대 바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단계 옆으로 돌아눕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2단계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앉습니다. 3단계 앉은 자세로 30초 기다립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침대 모서리 잡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럼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20-30% 줄어들어요.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연구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18%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답니다. 증상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하면 쓰러집니다.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화장실 가기 전 5분 걷기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창문까지 걸어가고 다시 침대까지 오고. 딱 5분만요. 화장실 급한데 왜 걸어? 놀랍게도 5분 걷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장운동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 주는 행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의학 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 합니다. 숨을 참고 복압을 높이면 가슴 안압이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5080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혈압이 이렇게 급상승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5분 걷기는 몸을 충분히 깨워줍니다. 혈압도 점진적으로 올려주고요. 챕터 4,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72세이신 이영숙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 드셨는데 혈압이 155에서 165를 오갔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벽 짚고 다니셨대요. 아침 5분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드셨답니다. 알람 울리면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침대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셨답니다. 먼저 심호흡, 먼저 물. 한 달 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벼워요. 어지럼증이 확 줄었어요. 3개월 후 정기검진, 혈압이 135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요. 6개월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요. 지금은 약 없이도 혈압 125입니다. 매일 손주들과 공원 산책 다니신답니다.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69세이신 윤철호님은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약 드셨는데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아침 5분 습관 시작 3개월, 손발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145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다고. 저는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단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챕터 5,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 부르세요.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한쪽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걸을 수 없다거나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 가세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수 있습니다.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 늦어도 4, 5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23년간 7,000명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께 하나같이 여쭤봤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하실 건가요? 모두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 하나 놓으세요. 미지근한 물 200ml 담아서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 울리면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만 뜨세요. 30초 심호흡하세요. 물 마시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일주일 하면 익숙해집니다. 2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안 하는 게 이상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뇌경색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손주들 결혼식에도 가고 싶으시죠? 여행도 다니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